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테슬라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뭐 다들 많이 얘기하고 있죠. 테슬라 주가도 최근에 뭐 급등을 하고 있고, 저는 예전부터 뭐 그런 말씀은 드렸어요. 국내 뭐 로봇 관련 산업이 앞으로 많이 성장할 건데, 우리 국내에 뭐 관련주가 뭐 있냐 그런 질문이 들으면 그냥 하지 말고, 지금 전기차는 어렵지만은 그냥 로봇 생각하면 테슬라 사십시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뭐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죠. 최근 분위기하고. 이런 겁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 테슬라가 저렇게 뭐 날아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트럼프가 사실상 전문가들의 어떤 전망과 달리 압승이었어요. 뭐 누가 이기든가 테슬라가 트럼프가 약간 우위라고 봤지만은 그래도 박빙이지 않겠느냐. 뭐 심지어는 일주일 뭐 열흘 걸릴 수도 있다.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보다 더 빨리 결론이 나버렸네요. 그만큼 압승이었다는 거죠. 경합주 거의 다 가져가 버리고. 자,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온몸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떡상을 해버린 겁니다. 대놓고 자랑하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각종 SNS에 올리지 않습니까? 관련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가 연일 급등을 하고 있는 주가 차트 보이는데, 주가 뭐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지금, 테슬라의 P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PR. 자기가 버는 돈에 비해서 얼마에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가,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는가. 우리나라 증시 전체가 몇 배에 거래됩니까? PR이. 지금 8배 수준이에요. 8배 중반, 중후반 정도 되나 그렇습니다. 미국이 한 20배가 넘고, S&P 500 기준으로, 뭐 일본도 20배 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몇 배를 거래되고 있는가? 한 36배,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36배의 거래가 대부분 다 이제 빅테크주들 보면 한 30배 전후가 되거든요. 테슬라는 얼마냐? 현재 PR이 90배입니다. 웬만한 빅테크주보다도 3배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게 설명이 가능하냐? 이렇게 비싸도 되느냐? 지금 분위기 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죠. 가능할 것 같기도 하죠. 90배. 사실 지난번에 이제 6월인가요? 5월 6월인가 그때 트럼프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정치적으로 뭐 재판도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가 과감하게 베팅을 했죠. 도저히 뭐 친환경 사업을 하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생각하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 트럼프, 이름도 생각하면 도저히 이 둘은 어울릴 수 없는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친환경 사업을 축소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사업의 화신에 가까운 전기차를 최초로 만든 회사 아닙니까? 주력이 전기차고 지금도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다. 근데 이 찬조 연설을 가서 뒤에서 무디에서 껑충껑충 뛰면서 뭐 돈뿐만 아니라 온몸을 던져서 응원을 했죠. 올인했던 겁니다. 굉장한 모험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트럼프의 생각은 사실은 지나고 나면 그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전기차가 훨씬 잘 팔리죠. 시장 점유율도 높고, 물론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술력도 그렇고, 그리고 가격 면에서 있어서 놓고 볼 때는 압도적이죠. 지금 전기차가 우리나라 차도 보조금 받아도 뭐 한 3천원 정도는, 3천만 원 정도는 훨씬 넘어가는데, 중국 차 같은 경우는 뭐 비아디 같은 경우가 거의 1,000만 원, 2천만 원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다른 나라로 넘어오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격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올라가도 2, 3천만 원이에요. 관세 맞아도 그렇다는 겁니다. 가격과 경쟁력을 모두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왜 트럼프가 이런 결정을 했느냐가 딱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율주행 이것만 경쟁력을 유지하면 전기차 보조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테슬라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없어져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쟁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또 똑같이 공평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공평한 과정 속에서,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 앞으로 전기차는 대부분 다 자율주행이 핵심 아닙니까?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로보택시나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발표도 있었죠. 근데 이건 중요한 게 규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테슬라가 만약에 자율주행 쪽만 치고 나가면, 그 자율주행차가 내연기관차입니까? 다 전기차라고요. 테슬라의 전기차는 자동으로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보조원 같은 게 없어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테슬라가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 난 치고 나갈 수 있다. 그 자신감을 갖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이 잘 돼야 된다. 이 사업이. 주력 사업이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입니다. 그렇죠. 테슬라가 아니고 전체 일론 머스크의 사업. 테슬라는 자율주행 전기차 로봇이죠. 근데 자율주행과 로봇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모두 정부 규제와 협력이 핵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주 단위로 그렇게 허가를 받고 풀려가지고 언제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로봇도 마찬가지고 로봇의 가정 내에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규제가 있겠습니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우주항공도 정부의 어떤 협력이나 규제 이런 게 없다면은 될 수가 없는 사업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거 투표 결과만 딱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 1800억의 천문학적인 숫자 베팅이 대성공이다. 대성공이었다. 어차피 지금 이미 1800억 베팅을 했었는데 우리 돈 거의 1800억, 2000억 가까이 베팅을 했는데 이미 테슬라 주가 올라간 것만 해도 본전 다 뽑았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런 베팅이 대성공을 해버렸다. 테슬라가 과연 적정 주가가 얼마가 될 것인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일전에 지난 얼마 전 여름에 한 6월 정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로봇 옵티머스가 테슬라 시총을 25조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 말을 할 때 테슬라 시총이 얼마였냐면 한 0.6조 달러였어요. 6천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게 25조로 올라갈 건데 그걸 바로 저 로봇 옵티머스가 할 것이다.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시총 결국 로봇이 이 테슬라의 시총을 40배 앞으로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PR이 50배였어요. 지금 아까 90배라고 그랬죠.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 로봇을 생각해 보면 PR이 만약에 이 로봇 관련해 가지고 전반급 시총이 올라간다면은 PR이 계산상으로 2000배가 나와요. 2000배. 에이, 이게 되겠어. 로봇 저걸로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겠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과연 향후 로봇 시장이 얼마의 시장이 될 것인가를 계산해 보면 돼요. 이게 우리 돈으로 4조도 아니고 4경원, 우리 돈으로 거기까지 시장이 커질 수 있다. 계산상으로. 이건 심플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자동차 시장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에 몇 대가 풀려 있겠습니까? 약 15억 대? 지금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 통계치는 2017년 통계치입니다. 그 당시에 약 13억 대가 전 세계에 풀려 있답니다. 자동차가. 여러분, 자동차가 발명된 지가 얼마 됐죠? 자동차 발명된 건 1886년 독일의 칼 벤츠가 발명한 이후로 얼마 지났습니까? 약 130년, 140년 정도 됐어요. 딱 발명된 지 약 140년 정도 채 안 됐는데 빵대인 자동차에서 한 대였겠죠? 15억이 돼버린 거예요. 13억, 15억이 된 겁니다. 100년 만에 15억 대가 늘어난 거예요. 전혀 없던 게. 로봇은 언제 발명이 됐나요? 이제 나왔습니까? 아니죠. 로봇도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발명은 됐는데 우리가 쓸만한 로봇이 안 나왔던 거예요.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러면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지금은 대부분 자동차를 다 갖고 있어요. 한 대 또는 두 대. 회사마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2017년 통계인데 그 당시 기준으로 우리가 한 2100만 대 정도가 된답니다. 지금은 거의 한 3000만 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도? 최소한 2500만 대는 되겠죠. 어쨌든
자동차가 각 가정마다 다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로봇이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협동용 그런 거 아니고, 협동 로봇 그런 거 말고, 서빙 로봇 그런 거 말고, 인간형 로봇이 아마 여러분 각 가정에 한 대 이상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학교 갈 때 애들 서빙도 하고, 나중에 운전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총도 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가정마다 한 대 이상 들어갈 겁니다. 필요하면 2대 살 수도 있고, 자동차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2017년 기준으로 자동차가 13억 대가 팔렸다. 그럼 만약에 앞으로 로봇이 발전 속도가 더 빠르니까 지금 2015년 말, 2025년 말, 2026년에 가면 옵티머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제 대량 생산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옵티머스가 그 당시에 옵티머스 기준으로 한 2만 달러 얘기거든요. 한 2만 5천 달러 계산해서 한 13억 대만 곱해서 계산해 보면 인간형 로봇 시장이 얼마냐? 32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경 4천조 원입니다. 4경 원 시장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면 로봇 시장이 얼마나 큰지, 단순 로봇이 아니고 휴먼 로봇만, 인간형 로봇만 시장이 무려 4경의 시장입니다.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가정에 한 대씩 들어가겠어라고 생각했지만은 얼마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저 자동차라는 게 15억 대나 풀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죠. 근데 로봇의 활용성을 생각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최근에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우리 돈으로 4경 4천조 원의 시장이다. 이걸 생각하면 지금 뭐 경쟁자가 많아요. 많습니다. 가장 지금 글로벌에서 앞서고 있는 로봇들 보면 유럽도 많이 가고 있고, 중국, 우리나라도 로봇 시장 있고, 또 뭐 옵티머스, 또 피규어 AI에 있는 로봇도 있습니다. 굉장히 경쟁력 있는 로봇들이에요. 이걸 보면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건 역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가장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셀바스 AI의 피규어 AI, 저기에 우리 또 인공지능 회사 투자가 다 들어가 있죠.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쪽이 피규어 AI, 저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셀바스 AI입니다. 저 로봇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산맥이 옵티머스와 피규어 AI가 아닌가. 유럽이나 다른 국가도 있지만은 양대 산맥이다. 지금까지 발전 속도를 놓고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도 없느냐? 우리나라 많은 로봇 관련 뭐 종목이 있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꽤 한 몇 달 전부터 얘기했던 게, 옵티머스나 피규어 AI가 발전 속도를 보면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준이 아니다. 중소기업들이 할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누군가 좀 대기업이 나서서 빨리 해야 되는데, 삼성 지금 뭐 합니까? 뭐 나왔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 장난감 같은 이거 웨어러블 봇, 그 로봇도 아니죠. 그 웨어러블 봇, 그것도 지금 아직도 못 나와서 쩔쩔 매고 있는데. 해서 국내에서 로봇 기업을 살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테마주밖에 안 되니까 진짜 살려면 그냥 차라리 테슬라를 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현실화 되고 가고 있죠. 만약에 전 세계 로봇 시장에 10분의 1만 가져가도 테슬라의 주가가 저기 있겠습니까? 물론 10분의 1 가져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만은, 근데 지금 유력한 후보 아닙니까? 그죠? 옵티머스, 피규어 AI.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 보스턴 지금 다이나믹스, 보스턴 현대차의 자회사죠. 저기가 겨우 따라가고 있어요. 그나마 요번에 또 업그레이드하는 걸 보니까 상당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자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 중국도 하드웨어는 이미 뭐 글로벌 탑급이에요. 근데 이 머리가 있는지 AI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드웨어와 자율주행 AI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간단히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 하드웨어하고 그죠? 챗GPT만 결합해버리면은 그냥 그걸로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로봇가 나오는 거예요. 피규어 AI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옵티머스도 AI 머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네들 거죠. 한국 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예.
자, 이런 로봇 시장의 어떤 성장 가능성, 그 시장성, 그리고 얼마나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지금 앞서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지금의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지만 PER이 무려 90배까지 올라왔지만 앞으로 뚜껑은 계속 열려있다 보는 게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막 계속 급등 폭등을 할 거야, 뭐 그건 아니죠. 이렇게 길게 놓고 봤을 때 테슬라는 성장판이 아직도 열려있다. 거기다가 이제는 트럼프 정부, 트럼프의 버퍼까지 썼지 않습니까? 무려 4년 동안 앞으로. 옵티머스 로봇을 보면 한 달, 두 달, 몇 달 단위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만큼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국내 로봇 보십시오. 더디고 더딥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트럼프 정권 4년 동안에 얼마나 테슬라의 안에 있는 사업부들이 클 것인가 무섭죠. 그래서 여전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주가를 떠나서 우리가 롱텀하게 봤을 때 아직도 성장판은 열려있고 굉장히 큰 기회를 가져가기 때문에 역시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우리 국내 섹터를 보면 이 테슬라의 어떤 산업들 지금 많이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죠? 로봇이나 전기차, 자율주행, 그다음에 또 뭐 우주항공 등등의 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테슬라와 좀 연을 맺고 있는 기업들에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트럼프 정부 최대 수혜주가 됐는데 아무래도 저쪽에 줄을 대고 있는 사업적 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국내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차피 그쪽 섹터에 있어서 사업부에 있어서 테슬라를 앞설 국내 기업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예, 그쪽에 줄을 대고 있는 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맞겠죠.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자, 테슬라와 그리고 관련된 국내 기업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런 부분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 내용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